동방박사의 오디오북. 단편소설 모음집 길. 5번째 이야기. 딸이 집에 오는 날. 김희정, 베로니카 수녀. 운서 아빠 황인식. 오늘은 우리 딸 운서가 집에 오는 날이다. 단정하고 환한 웃음이 예쁜 우리 딸 운서. 딸을 위해서 나는 이 하루를 온전히 준비한다. 몇 달 만에 딸의 방에 들어와 보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딸의 방에 들어왔던 적이 벌써 까마득하다. 며칠 전 딸의 방 창문에 걸린 커튼을 빨았다. 이 방도 자기 주인이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지 주인이 있을 때의 생기를 잃었다. 아이보리색에 화사했던 층층이 커튼은 회색빛으로 변한 지 오래다. 묵은 때를 쏙 빼준다는 세제를 사와서 물에 희석시킨 후 비벼도 보고 밟아도 봤지만 때가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산뜻한 향기라도 맡게 해주고 싶어서 커튼을 빨았던 것이다. 구깃구깃한 커튼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뜨겁게 달구어진 다리미로 쓱쓱 다려준다. 구김이 없어지니 한결 깔끔해 보인다. 침대 커버를 벗겨내고 시트를 교환한다. 아직 10월이건만 갑자기 싸늘해져서 침대에는 좀 두꺼운 소미불을 깔아주었다. 딸이 보면 분명 계절과 어울리지 않게 소미불을 깔았다고 한 소리 할 테지만, 추위를 많이 타는 딸이 소미불 속에서 차가워진 손과 발을 녹일 수만 있다면 딸의 잔소리쯤이야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딸의 방을 정리할 때면 딸과의 첫 만남이 떠오른다. 잠을 자던 아내가 나를 깨운다. 여보,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배가... 아내의 얼굴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아기가 나오려나 보다. 다행히도 어제 저녁 첫째 놈을 큰형님 댁에 맡겨놔서 바로 병원으로 가면 된다. 아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나는 한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다. 아내와 함께 포니 택시에 오른 뒤 대동병원으로 가달라고 기사한테 부탁을 하고 아내의 이마에서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다. 과연 어떤 놈이 나올지. 꼭 아들이어야 하는데. 큰형님이 두 아들을 앞세우고 우리 집으로 찾아올 때마다 나도 큰 놈의 손을 잡고 작은 놈은 팔에 안은 채 형님 댁으로 인사가는 상상을 했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뻐근해지는 이 든든함. 분만실에서 나온 간호사는 이혜숙님 보호자분 하고 나를 찾는다. 나왔습니까? 하고 묻는 내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첫째이십니까? 단문이다. 있는데 와예? 첫째는 뭡니까? 고춥니다. 그제야 간호사는 방실 웃으며 축하드립니다. 공주님이라예. 라고 말한다. 공주예. 분만실로 들어가는 간호사의 뒷모습을 보는데 깊은 한숨이 절로 쉬어졌다. 징 하는 소리에 딸의 방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눈길이 머문다. 6개월 전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김치냉장고 노래를 불렀다. 놓을 곳도 없는데 무슨 김치냉장고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다른 집엔 다 있는 김치냉장고가 우리 집만 없다고 몇 달을 내 귀에 대고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딸의 방에 김치 냉장고가 들어오게 되었다. 딸이 집에 오기 전에 김치 냉장고에 냉각기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딸의 방에서 잠을 청한 적이 있었다. 김치 냉장고의 냉각기 소리는 고요한 한밤을 심심치 않게 깨워줬고, 붙따라 김치 냉장고의 전원과 어떤 숙성 중인지 알려주는 불빛은 캄캄한 밤, 꼭 감은 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눈을 시리게 했다. 딸의 방에서 잠을 청했던 그 밤, 시린 빛과 지잉하던 소리는 나를 꽤 불편하게 했다. 딸이 김치 냉장고와 함께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놈의 여편네, 자기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딸 생각은 하나도 안 하지. 속으로라도 흉을 보니 위로가 된다. 아직도 아내는 잠을 자는지 해가 뜨고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딸이 오는 날인지 알고 있기나 한지 관심도 없는 아내는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딸이 오는 10월이 되면 달력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진하게 표시를 한다. 아내가 안 하면 나라도 챙겨야지. 이발하러 갔다가 목욕하고 시장 가야 하는데 오늘따라 아내는 더 늦게 일어나는 것 같다. 쌀 2인분을 씻어서 밥솥에 앉히고 장독대에서 된장을 크게 한술 떠와 미리 국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끓여놓은 물에 풀어주고 애호박과 두부를 듬성듬성 썰어서 넣었다. 부글부글 한 소끔 끓은 뒤에 고추장으로 칼칼한 맛을 낸 다음 대파를 송송 썰어 넣었다. 안방문을 배꼽이 열고서 여보시오, 해가 중천에 떴소.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내가 바쁜 거 알면서 그렇게 누워있고 싶나? 못 이기는 척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란 말만 한다. 숟가락 2벌을 식탁에 놓고 냉장고에서 김치와 멸치볶음을 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공기에 푸고 된장찌개를 식탁 위로 올리며 아내를 부르기 위해 숨을 들이쉬는데 아내가 나왔다. 당신은 오늘이 그렇게 좋은겨. 와, 당신은 실라. 달그락달그락, 후루룩 후루룩, 밥 먹는 소리로 공간이 가득 찬다. 여보, 네, 이발하고 목욕탕 갔다가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좀 사올게. 집 청소하고 있으이소. 문을 나서려는데 당신 제발 조금만 사오이소. 지난번에도 못 따먹고 안 버렸다 아인겨. 예?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아파트의 철문 뒤로 흩어진다. 온서 엄마 이혜숙. 남편이 10월을 기다리며 산지 벌써 12년째가 되어간다. 사람 좋고 사람 좋아하는 남편은 소시적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궁리만 하는 사람이었다. 자식이 생기면 정신을 차리겠거니 했는데 아들, 딸이 연년생으로 둘이나 있어도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것만 할 줄 알지 뭔가 해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었다. 한 달에 일주일만 일을 하고도 일 많이 했다고 그 다음날 회사에 안 나가니 잘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런 사람이다 보니 아이들과 살림 챙기는 것은 언제나 내 몫이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저녁 식사 후 자기 전까지의 시간이 아까워 양배추 인형 박스 안에 들어가는 인형 품질 보증서 및 사용 설명서 인쇄물을 2장씩 포개어 호치키스로 찍는 부업을 했던 적이 있다. 그런 엄마를 돕겠다고 두 남매는 사이좋게 내 옆에 앉아서 한 장씩 한 장씩 포개줬다. 종이의 날카로운 면에 손가락이 베어도 아픈 기색 없이 함께 했기에
마냥 즐겁기만 했던 행복했던 시절. 여보시오, 해가 중천에 떴소.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내가 바쁘다는 거 알면서 그렇게 누워있고 싶나? 드디어 남편의 목소리가 안방에 들어왔다. 아니, 들어오지도 않고 방문 사이로 빨리 일어나라고 성화다. 아이고, 저 양반은 힘이 붙이지도 않나. 속으로 말을 삼키고 나가 있으이소 라고만 한다. 달그락 남편과 함께 밥을 먹을 땐 소리도 2개로 나더니 혼자 먹으니까 소리도 하나가 된다. 딸은 밥 먹을 때 늘 곁에서 제잘제잘 떠들며 맛있게 먹으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줬는데 아빠 딸이란 말 듣기만 좋아했지 딸의 작은 습관도 모르고 밥 먹는 날을 혼자 두고 바쁘다고 나가버리는 무심한 사람. 네 식구가 함께 살 때는 이 집이 퍽 좁아 보였는데 이렇게 혼자 있게 되면 운동장보다 더 넓기만 하다.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소리는 내가 그릇을 건드리며 내는 달그락과 시계의 째깍째깍 초침 소리뿐. 오늘따라 사람 소리가 그립다. 텔레비전을 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열심히 떠들고 있다. 쏴.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찬장 구석에 들어있는 원두커피 기계가 눈에 들어온다. 딸은 원두커피가 보리차 같다며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원두커피의 깔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보리차도 마시면 깔끔하기만 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원두커피를 손쉽게 먹을 수 있다며 컵같이 생긴 작은 유리주전자를 사왔다. 그게 뭐고? 여기다가 원두커피 가루 넣고 뜨거운 물 부어서 3분 정도 우려낸 다음 뚜껑에 붙어있는 거름망을 바닥으로 내리고 컵에 부어서 드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원두커피를 이제 집에서도 원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사왔어요. 진짜 커피 기계 맞나? 기계까지는 아니고 그냥 원두커피 추출해내는 도구? 그때부터 식사 후에 늘 딸과 함께 원두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원두커피가 떨어질 때쯤 딸은 늘 커피를 사왔다. 그렇게 몇 달을 먹고 원두커피의 맛을 알겠냐고 물었는데 그냥 웃는다. 텔레비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깔깔대며 웃는다. 오랜만에 원두커피를 마셔본다. 커피 향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커피는 늘 냉동 보관하세요? 딸의 말을 잘 따른 나는 냉동고의 깊은 구석에서 원두커피를 찾아냈다. 3분 후 커피 맛을 음미한다. 원두커피에서는 더 이상 딸과 함께 마시던 커피 맛이 나지 않는다. 냉동고의 맛이 난다. 운서 아빠 황인식. 어르신 오셨습니까?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좋으시네 예. 있죠. 머리는 멋있는 스타일로 해주이소. 예.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내가 딸의 머리카락 끝이 엉켜 머리 빗길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머리카락 끝만 조금 자르면 좋겠다고 한다. 미용실에 가라고 해도 조금 자르나 많이 자르나 똑같이 돈 내야 되기 때문에 아깝다고 한다. 나도 머리카락 자를 줄 안다고 하니 바느질용 커다란 쇠 과일을 손에 쥐어주고 보자기를 찾으러 가면서 딸을 부른다. 운서야, 아빠가 머리카락 잘라주신단다. 아빠한테 가봐라. 아빠, 진짜 머리카락도 자를 줄 아세요?
아빠는 빵집에서 일해봤다고 했고 약방에서도 일해봤다고 하셨잖아요. 미용실에서도 일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안 해본 일이 없네요. 못도 치고 전구도 갈 줄 알고 밥도 할 줄 알고 설거지도 할 줄 알고 힘도 세고. 그자? 아빠는 세상에서 못하는 거 없지? 자, 이리 온나. 딸의 목에 아내가 건네준 보자기를 두르고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었다. 여보, 가위 말고 칼 좀 갖다 둬. 칼이에 칼로도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나? 가져오라 하면 좀 가져오세요. 드르륵, 문구용 칼이다. 슥슥슥. 한 손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고향에서 소염을 베던 솜씨로 딸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아이고야, 끝에만 자르라고 했더만. 와, 안 예쁘나? 갓난이 같잖아. 딸은 상황 파악을 못했는지 아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머리카락의 끝을 만져보지만 손끝이 허전할 뿐이다. 점점 위로 올라가던 손이 드디어 머리카락을 만났다. 아빠, 제 머리카락 묶이기는 해요? 그냥 풀고 다니라. 이쁘다. 아빠, 거울! 단호한 딸의 목소리에 손거울을 주니 이리저리 비춰본다. 아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졸업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중학교 가면 어차피 단발머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르셨어요? 머리카락 끝만 자르신다면서요. 머리카락 잘라 보셨다면서요. 머리카락 자르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머리카락 주인 마음에 들게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짜. 어차피 자를 거 조금 일찍 잘랐다고 생각해라. 뭐 머리카락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노? 딸의 반응에 주섬주섬 주변 정리를 하는 척한다. 딸은 진짜 그러면서 머리 감으러 간다. 머리를 감고 나온 딸은 다시 아빠 한다. 와 부르노? 머리카락 왼쪽 오른쪽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머리카락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왼쪽 머리카락 밑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엄마, 내 머리. 결국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내 눈에는 예쁘기만 하고만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와 그러노? 아내는 나를 보며 검지를 펴서 입술에 가져다 댄다. 문서야, 엄마랑 미용실 가자. 나는 너그 아빠가 머리카락 잘라봤다고 해서 맡겼더만 미안하다. 미장원 가자. 딸과 아내 등 뒤로. 아빠 어릴 때 시골에서는 다 그렇게 머리 잘랐다. 그리고 나도 왕년에 따질 좀 했는데. 아, 머리가 풀인겨. 아내는 딸을 데리고 나간다. 어르신, 다 되심더. 피곤하시나 본데 주무셨음데. 이발하기 힘들었겠네. 깨부치. 얼만겨? 너무 곤히 주무셔서에 15,000원만 주시면 됩니다. 수고했음데. 살피 드가 있어. 아줌마, 콩나물 어떻게 합니까? 500원. 5,000원어치 주이소. 5,000원이에 집에 손님 오십니까? 500원이라고 말할 때랑 사뭇 다른 음성으로 커다란 비닐에 연신 담아댄다. 여기 있습니다. 콩나물 못 땄을 때는 다듬어서 통에다 담아 놓으면 오래 갑니다. 오늘 다 쓸 기라예. 돈 받으이소.
감사합니다. 시장통에서 서서 이리저리 둘러본다. 딸이 6살 때 자신이 시집가면 하얀 쌀밥에 콩나물국, 고등어 자반, 계란 후라이를 해주겠다고 했다. 왜 고기 반찬이 아닌 콩나물국, 고등어 자반, 계란 후라이고? 아빠가 밤에 늦게 들어온 다음 날 아침에 엄마가 콩나물국 끓여주시면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해서요. 고등어 자반은? 고등어 자반 먹는 날이면 고등어 자반을 내 밥 위에 올려주시고 아빠는 손가락만 쪽쪽 빨아먹어서. 아빠도 먹고 싶은데 저한테 고등어 자반 많이 양보하셨으니까 더 크면 제가 아빠한테 양보하고 싶어서요. 계란 후라이는? 아빠는 계란 후라이 먹을 때 보면 요술사 같아요. 젓가락으로 계란 노른자도 안 터뜨리고 한 입에 쏙 넣잖아요. 계속 아빠가 요술사처럼 계란 후라이 먹는 모습을 볼래요. 알았다. 그러면 아빠가 시집간 딸 집에 가면 늘 하얀 쌀밥에 콩나물국, 고등어 자반, 계란 후라이 해주는 기다. 알겠나? 아재요, 계란 한 판 주이소. 고등어 한 손은 어떻게 하는데 예? 아재, 부사 한 박스 어떻게 하는겨? 삼겹살 2근 주이소. 운서 엄마 이혜숙. 띵동 띵동. 연거푸 벨소리가 요란하다. 번호키 누르고 들어오면 될 것을 남편은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온다. 여기다 놔주이소. 여보, 돈 있나? 사과값 못 치렀다. 좀 줘서 보내라. 청송 부사 한 박스. 오늘도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 총 출동이다. 얼마입니까? 3만 원이에. 지난번에 제일 밑에 있는 사과는 골아서 못 먹고 버린 거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라 예? 하루 이틀 장사하고 말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장사 안 합니다. 빨리 안 드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알았으예. 애쓰셨습니다. 안녕히 가이소. 청소도 안 하고 아직까지 뭐 했노? 커피 마셨나? 에헤, 설거지도 하다 말았네. 도대체 뭐 했노? 남편의 입에선 연발탄이 쉴 새 없이 쏟아진다. 기운 없어서 못했다. 이 사람이 와 이라노? 딸이 오는데 기운이 나야지. 와 기운이 없노? 정신 차리고 빨리 콩나물 다듬자. 이리 온나. 싱크대에 다 식은 원두 커피를 부어버리고 설거지 그릇들 틈에 컵을 묻어버린다. 아따, 네 아까 그리도 조금만 사락했는데 어째 작년보다 더 많아졌노? 이 많은 거 언제 다 다듬노? 어디서 샀노? 네, 돈으로 바꿔올게. 이 사람이 뭐라 카노? 고만 안 꺼라. 내가 다 먹는다 안 카나. 이번에는 삼겹살도 샀네. 근데 생마늘은 없네. 삼겹살은 생마늘하고 먹어야 진땡인데. 운서는 생마늘 안 먹는다. 그것도 모르나? 운서만 입이고 나는 주디가. 핀잔을 주는 남편과 마주 앉아서 산더미처럼 쌓인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한다. 이거 콩나물국 끓일 낀겨. 남편은 말이 없다. 당신 운서 태어난 해 음력, 양력으로 계산하면 당신이 알려준 양력이랑 다른 거 아는겨? 아니다. 음력, 양력 다 맞다. 치, 딸이라면 죽고 못 살지. 운서가 그러는데
지가 태어난 해에 음력 7월 18일은 양력으로 8월 28일이라 하대. 근데 당신은 음력 7월 18일, 양력 8월 30일이라 갔다며. 아닌데,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뭐 기억이 정확해? 운서가 딸인 거 알고 서운해가지고서. 그거 운서한테 이야기했나? 운서가 하도 음력, 양력 가지고 따지 싸서 아빠가 딸을 억수로 기다렸는데 지 나와서 억수로 좋아가지고 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했다고 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며칠 하잖아. 그래서 이야기해줬나? 당신이 운서가 딸이어서 서운해가지고 출생신고도 1년이나 있다 했다 했다. 와, 당신은 아한테 별소리를 다 한다. 당신 안 그랬나? 그래도 중학교에 입학하고 2학년으로 진학한 뒤 딸은 더 이상 나에게 와서 안기지도 않고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피하기만 했다. 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자 딸의 노트를 이리저리 살폈다. 딸의 노트 사이에서 작은 자물쇠가 걸린 딱딱한 커버의 노트를 발견했다. 일반 노트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직감적으로 이 안에 뭔가 적혀 있겠다 싶어서 자물쇠를 이리저리 만져보았다. 조그만 게 힘이 좋네. 잘도 붙어 있었다. 조금 더 힘을 주니 쑥 하고 자물쇠의 고리와 밑동이 분리된다. 됐다. 딸의 노트를 펴보니 친한 친구들인지 사진이 하나 붙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선이, 현정이, 현숙이, 운이 라고 쓰여 있다. 운이라고 쓰인 게 우리 운서를 말하나? 다음 장을 넘겨보니 딸의 예쁜 글씨체가 나왔다. 7월 25일. 오늘 1학기 기말고사를 끝내고 써니네 집에 놀러 갔다. 현관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써니 어머니는 내가 지금껏 만나봤던 아줌마들과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사총사가 모여 놀다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다. 정희 아버지는 도배업을 하신다고 했다.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서 장사가 잘 되어 가게에 일하는 사람이 3명이 있다고 했다. 정희 엄마는 여자 팔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단다. 그럼 우리는 어떤 남자를 만나 어떤 팔자로 살게 될까? 다들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에 까르르 넘어갔다. 쑥이 엄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데 일이 많아서 얼굴 보기도 힘들다고 하며 일을 안 하시면 좋겠지만 둘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엄마가 일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현재에 만족한다고 했다. 쑥이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쑥이가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써니의 어머니는 대학 교수님, 아버지는 종합병원 과장이라고 했다. 우리는 써니가 머리가 좋았던 이유는 유전이라며 써니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써니의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부모님 덕분이라며 놀려먹었다. 다음은 내 차례. 사실 친구들의 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나 고민을 했다. 난 우리 부모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들으면서 점점 우리 부모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껏 나는
엄마가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시는 것도, 아빠가 일용직 노동을 하시는 것도 전혀 부끄럽진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리 우리 부모님이 작아 보이는 것인지. 난 친구들한테 엄마는 공인중개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아빠도 엄마와 함께 일하신다고 얼버무려 버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친한 친구들인데 내가 거짓말을 했다. 8월 5일. 며칠 전 아빠가 오빠와 나를 부르셨다. 각자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책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또 시작됐다. 아빠의 취미생활. 아빠 앞에서 영어 교과서 읽고 해석하기. 그날도 역시나 아빠 앞에 앉자마자 영어책을 펴서 읽으라고 하신다. 오빠부터 읽기 시작한다. 늘 그랬듯이 오빠는 줄줄 읽어나간다. 아빠는 매우 흡족한 미소를 띠며 오빠를 바라보셨다. 다음은 내 차례. 난 영어가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더듬더듬 읽어갔다. 아빤 오빠를 향해 보내셨던 미소를 나에겐 보이지 않으셨다. 그냥 잘한다, 잘한다 라고만 한다. 나는 안다. 그것은 빈말임을. 아빠는 이렇게 시시때때로 영어책을 가져오라고 하신다. 그리고 아빠 앞에서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신다. 그런 아빠를 위해서 오빠는 번역까지 완벽하게 해드린다. 나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석해 주신 내용을 떠올려가며 비슷한 의미로 대강 말씀드린다. 그러면 아빠는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우리 아들, 딸이 외국말을 우리말처럼 읽고 무슨 뜻인지 알기도 한다면서 좋아하신다. 아빠는 영어를 하나도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 발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영어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아하시지. 무슨 대리만족도 아니고 허구한 날 영어책 가져와라, 읽어라 하는지. 우리의 영어책 읽기는 그냥 아빠의 취미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다. 오늘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는 아빠의 친구들이 와 계셨다. 아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오빠 자랑을 시작하셨다. 오빠의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 반에서 1등, 전교에서 5등이라고 아주 큰 목소리로 자랑 중이셨다. 방으로 들어가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자 친구들한테 딸이라고 소개를 하셨다. 그리고 아, 우리 딸이야. 인사해. 우리 딸은 하고 잠시의 침묵. 그 잠시의 침묵이 나에겐 천년의 세월같이 느껴졌다. 그러더니 대뜸 우리 딸은 성격이 좋아. 하신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지. 나는 아빠에게 사랑스럽기만 할 뿐 자랑은 안 되나 보다. 주방으로 가서 파리가 꼬이는 냄비의 뚜껑을 열었더니 퉁퉁 부른 수제비가 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쑤셔 넣었다. 아빠의 웃음소리가 내 귀를 울렸다. 내 마음을 울렸다. 9월 17일. 오랜만에 아빠가 일을 하고 들어오셨다. 또 술이다. 술을 안 마시면 우리 아빠가 아니지. 아빠는 돈만 생기면 시장에서 고등어 자반을 사오거나 술을 드신다. 어릴 때부터 지겹게 먹던 고등어 자반은
아빠의 주머니 사정상 가장 손쉽게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있어 보이는 반찬이다. 고등어 자반 사오신 날은 늘 연탄불에 구워서 내 밥그릇 위에 올려주신다. 가시가 박혀있는 채로. 그만하시라고 말해도 늘 아빠는 아빠 마음에 들면 그뿐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다. 늘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다. 고등어 자반을 사오지 않는 날이면 술이다. 술 마실 돈이 있으면 엄마나 드리지. 엄마의 손에서는 마늘 냄새가 배어서 화장을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늘 마늘 냄새가 난다. 심지어 엄마의 숨에서 마늘 냄새가 날 지경이다. 그런 엄마가 아빠는 보이지도 않나 보다. 나는 엄마가 이렇게 안쓰럽고 불행해 보이는데 아빠는 늘 아빠가 원하는 것, 아빠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난 그런 아빠가 참 한심스러워 보인다. 아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심 하나를 했다. 앞으로 결코 마늘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마늘을 먹으면 마치도 엄마의 수고로운 삶을 내가 우두둑 먹는 것만 같다.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데. (9월 23일) 빨리 커서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 무식하고 힘만 세고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온갖 큰 소리는 다 치며 떵떵거리면서 사는 아빠가 너무 싫다. 그런 아빠를 엄마는 늘 위한다. 그런 엄마는 바보 같다. 엄마가 아빠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엄마는 언제나 아빠를 위해 바로 지은 뜨거운 밥으로 식사를 준비하신다. 오늘만 해도 엄마는 술에 취해 들어온 아빠의 온갖 푸념을 다 받아주셨다. 아빠는 늘 그랬던 것처럼 술 한잔 하신 날은 족보를 꺼내놓고 시조가 누구이신지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할머니 밑에서 고생했던 이야기까지, 할머니가 그리워 할머니 산소에 가서 클레멘타인 노랫가락에 내 어매야 내 어매야 나의 사랑 우리 어매 어린 나를 홀로 두고 우리 어매 어디 갔나 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 등 온갖 이야기를 하신다. 15년째 변하지 않는 레퍼토리, 변하지 않는 아빠. 아빠한테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까? 희망이 있다면 최소한 이렇게는 살지 않을 것 같다. 아내가 온갖 허드렛 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미안하지도 않은가? 그래, 그런 것 아예 모르니까 당신만 속 편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그 모양으로 살아오신 것이겠지. 지금 엄마는 속 좋게 다시물을 내고 있다. 내일도 아빠는 속 좋게 콩나물국을 받아서 드시고 시원하다 그러시겠지? 그리고 일도 안 나가시고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서 나를 향해 소뚜껑 같은 손을 흔들면서 운서야 그러겠지? 친구들이 볼까봐 싫어. 제발 아빠가 나를 쳐다보는 것도 학교 다녀오는 길에 나를 기다리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그러는 것이 싫다. 어릴 때부터 아빠는 언제나 집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는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아빠 때문에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지도 못하고 정말 아빠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빠가 없는 쑥이가 부럽다. 일기장을 덮고 다시 자물쇠를 채운다. 자물쇠가 고장이 났는지 자꾸만 땅으로 떨어진다. 자물쇠를 연거푸 채우자 어디에 걸렸는지 찰칵하고는 얌전히 붙어있다. 다시 노트 사이에 끼워두고서 옥상으로 올라갔다. 입에 담배 한 까치를 물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담배 연기가 빨리도 사라진다. 아고 뜨거워라. 한 번 빨았는데 언제 이렇게 담배가 다 탔노? 골목 어귀에서 운서가 보인다. 순간적으로 딸을 향해 내려가려다 멈추어 가만히 섰다. 그렇게 해가 지고 하늘에 별이 박혔다. 담뱃갑을 열어보니 딸랑 2개가 남았다. 다시 한 가치를 물고서 라이터를 돌렸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시멘트색의 옥상 바닥과 벽이 보인다. 그리고 저만치 주인네 평상이 보인다. 벌러덩 누웠다. 9월 말인데 왜 이렇게 추운지 자꾸만 몸이 움츠려든다. 사타구니 사이에 양손을 끼우고 새우마냥 몸을 동그랗게 말았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다. 왼쪽 팔이 저려온다. 콩나물 다듬다 말고 왜 2다리는 쭉 피노? 다리 저려서 손대지 마라. 지금 한창 저리서 C컵하겠다. 이쪽 다리? 아야, 만지지 말라카니까 와 만지노? 이렇게 주물러야 빨리 풀린다. 은서도 맨날 다리 저리다고 그랬는데 코에 침 3번 말라라. 운서 다리 저린 거 당신하고 똑같네. 아빠, 다리가 아파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다리가 아프다며 책가방도 벗지 않은 채 다가와 내 앞에 앉아 다리를 쭉 내민다. 책가방을 벗기며 오늘 학교에서 뭐 했는데? 체육 시간에 오래 달리기 했는데 그때부터 다리가 당기면서 아파요. 이래 봐라. 아빠가 주물러 줄게. 딸의 다리는 마치도 새 다리 마냥 갸냘프기만 하다. 다리를 주물러 주다가 엄지와 중지를 이용해 발목을 쥐어본다. 우리 은서 발목이 아빠 손 안에 쏙 들어오네. 옛날 어르신들이 발목 잡았을 때 이 손 안에 안 들어오면 시집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은서 발목은 아빠 손 안에 쏙 들어오니까 아직은 아빠랑 살자. 나는 시집 안 가요. 아빠랑 결혼해서 살 거예요. 진짜로? 좋지. 아빠랑 결혼해서 아빠랑 같이 오래오래 같이 살자. 우리 은서.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 뭐라도 좀 먹이가면서 해야지. 생으로 일만 부리 먹는 게 어디 있노? 당신이 사온 사과 하나 먹어볼까? 사과 먹기 전에 운택이한테 전화 넣어봐라. 그 자식 오늘 운서 오는 날인 거 알고 있나? 지 먹고 살기 바쁘다고 부모는 이자 뿌리는가 봐. 띠띠띠띠 따르르릉. 여보세요. 운태가 엄마다. 아침은 먹었나? 지금이 몇 시인데 아침 먹었는지 묻노? 점심때다 점심. 어머니 집에 무슨 일 있습니까? 우리가 뭐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는 사이가. 이따 통화료 많이 나온다. 무슨 사설이 그리 기노? 온태가 오늘 네 동생 오는 날인 거 알고 있지? 아,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식, 이자 뿌리째? 아따마, 가만히 있어 보이소. 내가 운택이랑 통화하는지 당신이랑 이야기하는지 고마 헷갈린다끼네. 운태가 오늘 운서 오는 날이대. 회사 마치고 늦더라도 꼭 온나? 내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내 식구가 밥 한 끼는 같이 해야 안 되냐고. 전화기 이리도. 은태가, 애비다. 너는 뭐가 그리 맨날 바쁘노? 너는 어째 동생 오는 날도 맨날 까먹노? 너는 박운태기가, 김운태기가, 이운태기가, 어? 너는 황운태긴기라, 황운태기, 황운서 오라비. 잔말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9시까지는 꼭 온나. 알았나? 전화 끊는다. 운서 오빠 황운택. 뚜뚜뚜뚜. 아버지는 늘 이런 식이다.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으시지만 어머니가 전화를 걸면 뒤에서 당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신다. 그러시면서도 어머니께는 통화료 많이 나온다고 면박을 주시고 수화기를 빼앗아 당신 할 말만 일방적으로 하시고 꼭 마지막엔 전화 끊는다는 말로 전화를 끊어버린다. 나의 의견이나 말은 전혀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사무실 책상 앞에 있는 달력을 본다. 10일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운서가 집에 오는 날. 언제부터인지 나도 아버지처럼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린다. 내는 황운택인기라, 황운택이, 황운서 오라비. 아버지에 대한 나의 최초의 기억은 내가 4살, 운서 나이 3살 때의 일이다. 두만강 푸른 물에. 골목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아버지의 노랫소리는 집으로 끌어주는 안 보이는 줄 같은 역할을 했다. 이구, 당신 또 술 자셨는겨? 당신 친구들은 속도 좋지. 돈도 한 번 못 내는 친구가 뭐가 좋다고 매번 이렇게 술자리에 끼워주는지 모르겠다. 우리 깨진 바가지 나왔네. 은태가, 운서야. 아들 찬다 아입니까? 조용히 하이소. 아고매, 온 동네 사람 다 깨겠네. 아버지가 안 들어왔는데 우리 운서가 잘 리가 없다. 아들 불러라. 운태가, 운서야. 아버지, 아빠. 내 토깽이 새끼들, 아버지 기들렸지? 운택에는 조상님들 족보 가져오고 우리 운서는 아빠 앞에 앉아봐라. 내가 족보를 가지러 가면 아버지는 늘 호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운서의 입에 물려주셨다. 어머니는 이 다 닦았는데 사탕 준다고 맨날 똑같이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모르시는지 늘 같은 상황, 같은 말의 반복. 너그 조상님은 누구시고? 황시조 할아버지. 너그는 무슨 파 몇 대손이고? 보한파 32대손. 그래, 맞다.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서 엄마하고 아버지 잊어버리도 그것만 기억하면 너그는 살 수 있는 기라. 알겠나? 예. 그리고 아버지의 레퍼토리는 계속된다. 내 어매야, 내 어매야, 나의 사랑 우리 어매. 어린 나를 홀로 두고 우리 어매 어디 갔나. 운서는 아빠의 노래에 박수친다. 그런 운서를 아버지는 끌어안고서 말씀하신다. 역시 우리 운서, 역시 우리 운서. 우리 운서는 누구 딸이고? 아빠 딸.
운서는 5살 되던 해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나에게 도전적으로 질문을 했다. 오빠야. 와. 오빠야는 크면 뭐 하고 싶은데? 몰라. 오빠야, 내한테도 좀 물어봐주면 안 되나? 너는 뭐 되고 싶은데? 나는 커서 아빠랑 결혼할 끼다. 와운노. 아니다. 아버지하고 결혼하면 니도 엄마처럼 평생 일만 해야 되는데 그게 좋나? 왜 아빠랑 결혼하면 일해야 되는데? 보면 모르겠나? 다른 집 아버지들은 다들 일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일 안 하시잖아. 그래도 내한테는 사탕도 주고 아빠가 오빠야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한테는 안 이른다. 잘 말해 운서야. 아버지가 운서한테는 사탕 주제? 근데 오빠야랑 엄마한테는 사탕 주는 거 본 적 있나? 도리도리 고개를 흔든다. 그긴기라.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운서한테만 겨우 사탕 사주는 거고 오빠야랑 엄마한테는 사탕을 못 사주는 기라. 알겠나? 아빠가 돈이 없으면 엄마한테 달라고 해서 사주면 되지? 이 바보야.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어야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집은 엄마만 돈을 버니까 우리가 이 방 한 칸에서 4명이 같이 자는 거다. 알겠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소리만 크고 힘만 세다. 아닌데. 아빠는 빵도 만들 줄 알고 내가 다치면 치료도 해주고 아프면 주물러도 주고 말도 태워주고 다 해줄 수 있는데. 운서는 아버지가 슈퍼맨이라도 되는 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런데 운서도 학교에 입학하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점점 우리 집 형편에 대해서 알아갔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운서는 아버지가 배운 것 없이 감정에 충실하셔서 앞뒤 없이 때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다. 운택이 이 자식. 애비가 내 그렇게 가르쳤나?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해야지. 어디서 도둑질이고. 이리 대라. 오늘 네 죽고 내 죽자. 내가 네 이렇게 살라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네 죽는다고 할 때 내가 살리달라고 의사들한테 매달린 줄 아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뭐라 했노?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 새끼가 자꾸 거짓말 할래?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다. 네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다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맞다 아니다 카노? 그러면 선생님이 내한테 거짓말 하셨다는 기가 이리 온나? 방으로 나를 처박아 놓고 아버지는 상황 파악도 미처 하지 않으신 채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나를 가격하시기 시작하신다. 방 밖에서 아빠 아빠 하는 운서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버지는 이미 이성을 잃으셨는지 나를 처벌하시는 것에만 집중이다. 내가 돈이 없어도 이날 이때까지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산 사람인데. 점점 아버지는 아버지의 분노에 못 이겨 나를 때리시는 듯하다.
오늘 학교에서 성적표가 나왔다. 나와 앞뒤를 다투던 승찬이 곁에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승찬이의 성적이 떨어졌나 보다. 승찬이는 성적이 떨어지면 늘 친구들의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나한테 다가온다. 오늘도 나에게 다가왔다. 문태가, 성적 잘 나왔냐? 아니 뭐 그럭저럭. 니는 어떤데? 그러면 지난번 모의고사 성적이랑 똑같나? 2등? 뭐 그쯤? 그래? 승찬이는 늘 자기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나의 질문엔 답이 없다. 그래서 승찬이가 다가올 때면 난 머쓱해진다. 그날 종례 시간 승찬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 제 돈이 없어졌는데요. 승찬이는 루이비통 가방에 나이키 운동화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친구들에게 간식도 많이 사주고 해서 반에서는 꽤나 인기가 있는 친구였다. 그런 친구의 돈이 사라진 것이다. 선생님은 누가 가져갔는지 자수하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고 하며 소지품 검사 때 나오면 학교 차원에서의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 친구들이 모두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교과서 사이사이를 꼼꼼하게도 살피신다. 드디어 내 차례. 제일 위에 있는 수학책을 집어드신다. 한 손으로 책 등을 잡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은행원이 돈을 세듯이 책을 촤르르 넘기신다. 그 순간 내 책에서 10,000원권 뭉치가 나왔다. 승찬이가 이거 제 돈이에요! 하며 내 곁으로 뛰어오고 순식간에 반 아이들이 승찬이 곁으로 모였다. 제가 그런 건 아닌데요. 저는 원래 돈도 없었고 또 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제 책에 넣어둔 것 같은데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딨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기지. 운택이 너희 집 가난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승찬이 돈 훔친 거 아니가? 승찬이한테 붙어서 늘 무언가를 얻어먹던 친구가 나에게 쏘듯이 말한다. 선생님,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가난한 우리 집을 생각하면서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훔쳤을 것이라는 친구의 명제에 모두들 넘어간 듯 했다. 선생님은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하시고는 교무실 밖 복도에 벌을 세우셨다. 아마도 내가 벌을 서는 동안 집에 전화를 하신 모양이다. 아버지에게 얼마나 맞았을까. 문 밖 운서의 목소리가 울음소리로 바뀌어 들린다. 운서는 방 열쇠를 찾았는지 달카닥하고 문이 열린다. 운서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그러지 마시라고 말린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은 아버지는 당신의 팔을 붙잡은 사람이 운서인지 나인지 구분도 못하시는 모양이다. 커다란 아버지의 손이 운서의 뺨을 정확히 맞췄다. 운서는 가랑잎이 떨어지듯이 방구석으로 떼굴떼굴 굴러가 풀썩 쓰러진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한 채 한동안 가만히 있다. 아니, 어깨를 파르르 떠는 것을 보니 우는 것 같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사건. 이 일로 인해 운서는 아버지와 말을 나누는 것도 함께 있는 것도 피하게 되었다. 그런 운서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오빠야. 와. 공부하나? 보면 모르나? 오빠야. 공부하는데 미안한데 내하고 이야기 좀 안 할래? 네
내가 네 이야기 안 들어주면 안 갈기지? 빤히 쳐다보고만 있다. 빨리 말해라. 나 내일 모의고사다. 오늘 학교에서 인간윤리 시간에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빨리 말 안 하면 안 들어준대. 근데 아버지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잖아. 오빠가 아버지 사인 대신 좀 해주면 안 되나? 야가 큰일 날 소리 하네. 선생님들이 귀신인가 모르나? 내 글씨 보면 딱 아버지 사인 흉내낸 거 알아차리지. 운서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깊은 한숨을 쉰다. 인 도봐라. 내가 아버지한테 받아다 줄게. 그럼 아버지가 편지를 보게 되잖아. 아버지한테 쓴 내용이라면서 아버지는 보면 안 되나? 아니, 그게 아니고. 싫은 말아. 알았다. 오빠야가 아버지한테 받아도. 운서가 나가자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는 늘 저를 예뻐해 주셨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탕도 사주시고 너무 어렸을 때라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 같네요. 늘 살뜰히 아껴주신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아버지들은 편안히 그것을 받는 존재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중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아버지의 무능함으로 인한 어머니의 고단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처럼 가장인 아버지가 일을 하고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그런 집이 우리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일을 해주세요.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시는 아버지를 배웅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환영하는 지극히 평범한 가족 생활을 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딸 황운서 드립니다. 과장님, 저 오늘 1시간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보군. 늘 1시간 먼저 나와서 다른 사람 다 퇴근해도 야근을 하던 황 대리가 좋더라니. 어쩌거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군. 본가에 일이 있어서요. 부모님은 아직 구미에 사시는가? 예. 지금 가도 밤 9시에나 도착하겠군. 서둘러 가보게나. 예.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대전 톨게이트를 지나 경부고속도로 위로 미끄러지듯 구미를 향한다. 오빠야, 네, 취업했다. 진짜? 우와, 우리 운서 능력 있네? 아니다. 아직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해보고 그 뒤에 정식으로 일할 수 있단다. 그래? 그래도 대학 다닐 때도 바지런하게 공부하더니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을 했네. 전문대에서는 졸업하기 전에 거의 취업된다. 아니다. 그것도 본인이 끊임없이 노력해야지만 가능한 거다. 결코 저절로라는 건 없다. 그리고 봐라. 아직 10월인데 벌써 취업이 됐다는 것은 운서가 애쓴 노력의 결과 아닌가? 어쨌든 이제부터는 오빠야가 운서한테 용돈 탔어야겠네? 오빠야는 별소리를 다 한다. 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아버지도 일하신 지가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어머니도 일하시고
우리 운서까지. 우리 가족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어머니, 운서 취업도 했는데 우리끼리 파티해요. 때마침 아버지가 들어오신다. 미리 연락을 받으셨던지 삼겹살을 흔들어 보이신다. 생마늘은? 어머니의 질문에 닭주 좀 사온나? 삼겹살에 닭주 한 사발이면 딱인데. 그리고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은 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자 뿌렸다. 하고 동문서답이시다. 아빠, 제가 사올게요. 운서가 옷을 챙겨 입고 나간다. 띵동. 누구신겨? 운택이가. 예, 어머니, 접니다. 아고, 우리 운택이 서울 사람 다 됐네. 이제는 사투리도 안 쓰네. 인물도 훤칠하고 네 집 자식이 이렇게 듬직하게 생겼뇨. 아버지는요? 너가 아버지 주방에 계신다. 가봐라. 운서 먹인다고 혼자서 저렇게 하루 종일 동동거리신다. 주방의 화끈한 열기에 온몸에서 순간적으로 땀이 난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상 좀 차려봐라. 너가 오면은 오늘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고 계속 절한다. 예. 탁탁탁탁. 상다리를 펴서 바닥에 놓고 행주로 상을 닦는다. 그 위에 똑같은 수저가 네벌 놓인다. 백미 요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기하제? 요즘은 밥통에서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다 아이가. 제가 밥하고 국 차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고등어 자반의 살이 깨질까, 계란 후라이의 노른자가 터질까 온 정신을 집중하신다. 상이 다 차려지고 밥상에 모두가 둘러앉아 늦은 저녁 식사를 시작한다. 오늘 저녁 반찬은 하얀 쌀밥에 콩나물국, 고등어 자반, 계란 후라이. 아버지는 고등어 살 한 점을 크게 뜯어 운서의 밥 위에 올려놓는다. 운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 앞으로 고등어 자반은 스스로 먹겠다고 말씀드렸건만 10여 년 전부터 아버지는 다시 운서의 밥 위에 고등어 자반을 올려놓기 시작하셨다. 운서의 밥 공기에만. 벽에 걸린 우리 네 식구의 가족 사진. 부모님, 나, 우리 운서도 14년 전의 모습 그대로다. 운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 이제는 부모님도 60대 중반이 되었고 나도 이제 30대 초반이건만 밥상에 우리와 함께 앉아있는 우리 운서는 21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학사모를 쓰고 찍은 모습으로 우리 세 식구를 보면서 활짝 웃고 있다. 오늘은 우리 운서까지 네 식구가 함께 모여 늦은 저녁 식사를 한다.